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장 무척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고용지표 좀 안 좋게 나온 뉴스 좀 이따 전해드릴 건데 네.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 그 고용지표 좀 그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놀랄 일인가? 네. 뭐 그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좀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오를 때도 뭐 별일 없어서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경제가 뭐 특별히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좀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빅 이벤트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게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해서 네. 나만 놓고 가나. 네네.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내려오는 사이클들을 조금 지켜보시다가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특별히 뭐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미국 증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무려 2.55%나 하락을 했어요. 네. 이렇게 무적의 엔비디아 또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꺾인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55% 하락하게 된 그런 배경을 보면은 여기에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 회사들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한 2% 넘게 하락을 좀 했었고, 네. 아마존도 3% 넘게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는 좀 약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이것도 굳이 전주에 나왔던 거를 제가 월요일 아침부터 얘기할 뉴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지금 워낙 이 지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14만 2천 명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14만 2천 명 증가했던 부분들은 그 일단 7월 것도 좀 나왔거든요. 네. 확정치. 네. 그러니까 7월에 이전에 발표를 했을 때는 11만 4천 명으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8만 9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적었다라는 네. 거고, 보통 그 7월 고용 얘기했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선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0만 명 넘어가면 좀 괜찮고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고 뭐 이랬었는데, 그 전에 8만 9천 명, 그러니까 11만 4천 명 나오니까 고용 괜찮네? 라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게 8만 9천 명으로 대폭 하향이 되고 나니까 야, 이거 누가 셌어? 이런 얘기 바로 나올 네. 법도 네. 하죠. 뭐 만약에 숫자 이렇게 틀렸으면은 정프로님한테 엄청 혼났었을 겁니다. 혼나야 돼요. 뭡니까 이게 통계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8월의 고용 증가폭은 14만 2천 명이니까 7월보다는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거 맞아? 라고 해석을 좀 해놔야 되는 게, 7월 고용 증가폭이 8만 9천 명인데 8월에는 지금 14만 2천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러고 나면은 야, 숫자 제대로 센 거 맞아? 이 얘기 좀 나올 법도 하고. 근데 이게 직전에 12개월 평균으로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한 1년 정도 평균은 한 20만 명 이상 네. 됐었어요. 근데 이제 14만 2천 명이니까 좀 적게 나왔구나라는 거고, 이제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이제 전문가들이 대충 추정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한 16만 명 정도 됐던 게 14만 2천 명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고용 시장이 좀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좀 그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게 4.2%가 네. 나왔거든요. 그럼 4.2면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라고 보면은 절대치 자체는 낮죠. 그렇죠. 절대치는 낮은 상황인데 7월에 4.3%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보다 조금 내려갔죠. 그러면 좋은 건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2021년 10월에 4.5% 이후로는 가장 높은 실업률을 7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조금 높았던 거 아닌가? 절대치는 안 높은데 네. 이런 정도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 그 50bp
0.5%포인트가 낮출 확률이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설문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 0.25%포인트 올릴 것 같아요. 0.5%포인트 올릴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0.5%포인트 올릴 것 같아요가 한 40% 정도 투표가 나오다가 45%로 소폭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거는 그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때 거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내는 네. 승전보를 올렸죠. 스스로 올렸잖아요. 막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그 얘기의 그 반대편에서 있던 얘기는 경기도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경제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의 그 전에 제가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했을 때는 아 금리를 이제 인하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경기가 좀 안 좋을 겁니다라는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그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가는 동안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이 언젠가를 보면 지난 7월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진짜 그 50bp를 낮출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는 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 AI 쪽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엔비디아가 4.09% 하락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거의 14%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14% 주간으로 빠진 거는 2022년 8월 말 이후에 2년 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2주를 집계를 해보더라도 네. 거의 20%가 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TSMC, 브로드컴, ASML, AMD 뭐 이런 데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가 빠진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간 등락률도 한 12%가 네. 빠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AI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얘기는 사실 AI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 AI 반도체 기업들이죠. 네. 왜냐하면 AI 기업들은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없으니까. 네. 근데 AI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면 돈을 잘 못 벌고 있냐? 뭐 이익 성장률이 둔화가 되거나 뭐 이익률이 좀 떨어지냐라고 본다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데는 이익률이 거의 한 70%가 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익률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하지. 거의 그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아니 뭐 물장사를 해도 이익률이 70%까지 안 나오는데 네. 반도체를 팔아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블랙웰이라는 핑계가 좀 생긴 것 같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것과 AI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은 좀 금리 인하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네.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경기에 너무 민감하기도 하죠. 반도체가 네. 아 그래요. 반도체는 거의 기름급이죠. 그쵸. 경기랑 거의 네. 같이 가는. 예. 네. 생각해 보면은 뭐 거의 모든 물건에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뭐 네.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예, 스마트폰에도 예. 들어가고 뭐 네.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한 102달러쯤 하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 8월에 한참 쭉 폭락했을 때 그때 가격 거의 근처까지 그렇죠. 네. 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이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죠. 네. 후보의 얘기인데 그냥 오랜만에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되게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달러 안 쓸라 그러는 나라에는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러시아, 중국.
러시아, 중국이죠. 근데 사실 이 달러를 안 쓰려고 하는 국가라고 했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잖아요.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달러망에서 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러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국제금융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이게 달러 패권이라는 게 그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제 그분 예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통화 수합하고 돈 빌리러 다니고 뭐 이래 보신 분이라 네. 그 달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던 건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달러가 그렇게 억압적인 통화라고 보는 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사용하면서 얻는 인센티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톡방을 쓰는데 네. 뭐 우리가 카톡 쓰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카톡이 좋아서 쓰는 거지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안 쓰게 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미국이 그동안이 그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을 구축을 해줬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자유무역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대로 하면은 너네한테 이로울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후보만 그런 게 아니라 해스 후보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니네 혼나?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달러를 계속 쓰게 하는 것들은 달러를 더 편하게 쓰게 해주면 될 거였는데 이제 달러 안 쓰면 제품에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난 8년간 달러는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8년간 왜 달러가 집중 포화를 받아왔습니까? 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왜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임기 중 4년 아,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임기 4년 네. 자기들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됐었고 그 달러의 패권이 흔들렸던 부분들은 또 거기다가 뭐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국가별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나라들이 좀 생겨나게 됐었던 건데 그리고 뭐 국채 뭐 계속 찍어내고 네.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좀 그동안 수출 제재라든지 환율 조작국 지정, 관세 조치 같은 보복 방안을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인데 네.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한테 한 대씩 맞고서 야 이러다가 우리 달러 망해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네.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뭔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은 고율 관세 정책을 동맹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 그러는데 트럼프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동맹들은 적국보다 미국을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줬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미국으로부터 뜯어냈다라고 불평을 했고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의 지원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나가는 돈 이거 앞으로는 안 쓸 거다. 이 동맹국에 쓰는 뭐 군사 관련된 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 쓸 거니까 예. 얘네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메시지군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들어와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웃기는 거죠. 왜 그럼 미국이 적자를 봅니까? 지들이 안 만들고 맨날 샀었으니까 그렇죠.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 오히려 동맹국이라든지 뭐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이 미국 사람들한테 너 우리 물건 안 사면 혼나?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그 추세라는 게 이거는 사실 지금 트럼프 후보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민주당도 우선주의 정책 쪽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떤 어투의 차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는 저기
이쪽 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그 말투다. 똑같다. 내용은 똑같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는 결국 방향성은 같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미국 안으로 제조 시설을 끌어들일 거냐, 예를 들어 관세를 통해서, 예. 아니면 보조금을 통해서 그 미국 안으로 끌어들일 거냐,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쵸. 예. 예, 근데 그게 그럼 보조금 안 받으려면 안 들어가도 되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약간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포 같은 거 했을 때 네. IRA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 맞지만 치포에서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인데 네. 거기서 한국이 저 치포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징벌적이네요. 보조금도. 네. 그렇진 않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보조금이라는 거를 징벌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면은 남들은 다 받는데 본인만 안 받으면 사실은 징벌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어쩌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것도 나만 관세를 마시면은 벌금이 페널티가 네네. 되는 것처럼 보조금도 나만 안 받으면은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효과는 같다라고 보셔도 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WTO에서도 네. 관세를 매기는 것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같은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이제 금투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주말에 김동연 지사 인터뷰 올라갔더라고요. 네. 아, 네. 저희 3프로 TV와 김동연 지사가 예. 특히 금투세를 비롯한 여러 경제 이슈들을 좀 다뤘는데 역시 뭐 금투세 문제가 가장 기사가 많이 관심들이 나왔더라고요. 많으신 것 같고 예. 금투세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는 반대냐 찬성이냐 유예냐 세 가지 입장 다 아니다. 라면서 이제 좀 보정을 좀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었죠. 예, 근데 뭐 말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행 폐지 유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에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올해 말까지 빨리 뭘 해서 새로운 뭐 법을 가자 이런 아마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고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 제도 개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지금 이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주장은 그냥 그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당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 직접 한번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당이 같은 당이냐 다른 당이냐를 떠나서 네.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들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금투세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도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그 금투세를 강행해야 된다라는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그 진성준 네. 정책위 네네. 의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SNS에 뭐라고 좀 얘기를 했었냐면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냐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 논거의 핵심이 이제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 시장을 떠나면 주가가 폭락한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금투세 해도 주가 안 떨어지고 예. 금투세 시행해도 부자들 안 떠난다. 이제 이게 메시지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오를 주식을 팔진 않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의원님이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좀 결이 다른 게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기업 가치를 맞추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만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게 내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금투세 반대를 네,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얘기하는 게 세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앞뒤 효과를 따져보고 다수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단순히 정의 구현을 위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도 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냐 서민한테 매기는 세금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참가할 때 내가 돈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더 페널티를 받고서 자본시장에 참여를 하고 네. 나는 서민이니까 인센티브를 받고 자본시장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거래하는데 정프로님이 제가 돈이 좀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 싸게 주식 넘겨주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더 서민이니까요 제 주식 정프로님 좀 더 비싸게 사주세요. 그럼 정프로님이 아 그래 너는 서민이니까 내가 비싸게 사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샀어요 저는 비싸게. 그거는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투세를 비롯해서 경제 정책들의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정의 구현으로 해서 위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거나 이런 정책을 취해 버리면은 네. 그 돈은 그냥 딴 데로 옮겨갑니다. 이게 풍선 효과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닌데 뭐 사모펀드는 부자들이 하는 데니까 저기 세금을 내면 돼. 그렇게 해서 세금 매기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 나는 부자니까 세금 많이 내고 사모펀드를 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냥 사모펀드 헐고 그 돈으로 딴 거 투자하겠죠. 그렇죠. 그럼 사모펀드 통해서 들어왔던 자본시장에 들어왔던 돈이 그냥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렇게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그 지금 SNS에 올린 얘기 보니까 뭐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 당론으로 뭐라 그럴까 무슨 정치적 명운을 걸고 뭐 당을 지지합니까? 뭐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각 의원들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투세는 현 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SNS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야 당대표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따라가자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그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좀 건강한 토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이게 막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후 혹은 뭐 내년 말부터 시행 뭐 이렇게 되면 이 다양한 의견이 뭐 또 여러 토론들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잘 모아지고 뭐 이런 게 뭐 괜찮을 수 있겠는데 당장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석 달 네. 조금 더 남은 거 정도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막 토론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 결론 내서 당론으로 정하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도 보니까 9월 24일인가요? 그때 예. 이제 뭐 이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회를 토론회를 합니다. 예. 한다고 하던데 그때 그럼 토론회 해갖고 뭐가 맞냐 저거 맞냐 뭐 팩트 체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럼 9월 말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입장 정리가 뭐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걸 연기할 거냐 말 거냐 혹은 뭐 폐지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함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안함들을 갖고 뭔가 투자를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해진 상황에서 투자하는 건 좀 다를 텐데 이 조금 팔겠죠. 네? 팔겠죠. 아,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왜 안고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그거 네. 그 즈음 가서 팔면은 다 못 팔아요. 네, 그냥 미리미리 팔겠죠. 아,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끌 일이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정치권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조 커피의 9월 월간 커피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추시는 분들께는 더치 커피 3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정치권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여쭤보는 거죠. 운조 커피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신 분들 30분을 선정해서 더치 커피를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 1번 가장, 2번 힘든 일, 3번 기다림. 9월 월간 커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나요? 딱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네, 가장 힘든 일, 기다림. 네. 자, 운조 커피를 드리는 이번 퀴즈 이벤트. 분위기 조금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치권에 질문합니다. 잠깐만. 네, 퀴즈 이렇게 드리고요. 네. 금투세 관련해서는 다 뉴스 나왔겠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저 댓글창 보다가 네. 왜 금투세가 하려고 되면 그걸 왜 개인한테만 물리냐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 있는데 네. 근데 자본시장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의 구현이나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기관은 안 물리냐? 기관이라는 게 기관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 기관에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든지 세금은 동일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왜 기관한테는 저거 하지? 뭐 왜 개인한테는 안 물리지? 사모펀드는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냥 돈을 주식에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라는 툴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 네. 그럼 펀드라는 툴을 가지고 하죠. 네. 근데 펀드라는 툴을 가지고 하면 불리해. 그러면 그냥 개인 직접 하죠. 그리고 네. 이런 거는 뭐 기관한테 물리면 정의 구현이 되고 부자한테 물리면 정의 구현이 되고 그런 컨셉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돈은 그냥 딴 데로 옮겨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부자와 서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뭐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뭐 세금 매겨야지 뭐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우리 99%는 어차피 포함도 안 된다고. 근데 그거는 조금 그거랑 별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볼 만한 제도가 아니에요. 네. 그건. 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냥 상위 1% 사람들 재산 절반씩 다 압수하지 왜. 어차피 99%는 상관없는데. 근데 그거는 정의 구현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자본시장에서는 그게 그것도 그렇게 안 다른 거라는 된다니까요.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튼 금투세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괜찮은 또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소영 의원을 인터뷰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소영 의원과 함께 그 금투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뉴스는 포인트로, 여기까지. 취재 팀장님은 보내드리고 네. 아까 운조 커피 퀴즈 이벤트 있죠? 네, 그거는 저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저 채팅창에 남겨주신 건 아니고 링크 따라가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그 퀴즈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근데 저 왜 민주당을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용 전달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네. 자,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사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시고.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